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계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도 요새 많이 오르고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와 함께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몇 달 동안 두 차례의 전국적인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선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에서는 계속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제7차 핵 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국방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북한은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우리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무력 시위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힐 경우에 혹시라도 무슨 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47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던 김용우 전 예비역 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에 대한 이야기,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모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또 미래 국방혁신 4.0 특별위원회를 공동대표를 하셔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국방정책을 취할 것인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이제 북한 핵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 쉽게 이제 키워드만 말씀드린다면 무너진 한미동맹을 조기에 복원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북한 핵위협을 보다 이제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소위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좀 과시하겠다라는 거고, 셋째로는 이제 삼축 체계. 우리 국내적인 어떤 대응 역량들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축 체계라는 게 뭘 말하나요? 네, 삼축 체계라는 게 이제 세 가지의 K로 시작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인데, 첫 번째 K는 이제 킬체인입니다. 킬체인. 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어디서 우리의 타겟을 위협할 수 있는가를 평시부터 감시 추적해서 즉각적인 사용 위협이 식별되면 그런 위협 자체를 실시간에 이제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킬체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KAMD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에어 앤드 미슬 디펜스. 그러니까 날라온 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방어하겠다는 거고, 요격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KMPR 해서 코리아 매시브 퍼니스먼트 앤드 리텔리데이션. 그러니까 강력한 응징 보복하겠다는 거죠. 뭐 예컨대 미치 가지고 있는 핵, 소위 이제 전략 자산들을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한다든가, 그런 전개 훈련을 한미가 합동으로 같이 한다든가, 또는 그런 자산들을 북한이라든가 대내적으로 현시, 소위 이제 무력 어떤 시위 같은 걸 통해서 압박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들을 과거에 있던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강구하자라는 건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8발을 전술 미사일을 SLBM 포함해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부가 즉각적으로 8발로 이제 사격을 했던 것도 우리가 그런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겠다. 과거 정부와는 좀 차별적으로 다른 힘에 의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라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재래식 무기 면에서는 이제 북한보다 훨씬 앞섰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적으로야 북한이 많을지 몰라도 그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앞서 있었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게 되니까 핵 앞에서는 아무리 뭐 전통적인 무기 가지고 절대 무기죠, 핵은. 예. 요즘은 이제 한미 공조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대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이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어떤 후보는 이제 그런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상 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핵을 한반도에 소위 이제 전술 핵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걸 배치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그렇고 지금 정부는 그 문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술 핵을 배치하게 되면 이제 그런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는 물론 이제 국제사회도 우리와 정부와 같은 맥락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정하지도 않겠다. 보유하지도 승인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라는 정책인 거죠. 따라서 이런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달성한다는 확고한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가져온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국제사회, 미측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과연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 승인해 주겠느냐,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바람과 희망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익의 어떤 기초에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 같은데 미국의 핵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일본도 갖고 있는데, 뭐 일본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는 우리 자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그 주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가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핵무기, 뭐 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가 대량, 최근에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표현하면 이제 군대 또는 군사력이 필요할까라는 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악으로부터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이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핵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뭐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에서 가지고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다고 봅니다.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하나의 바람이죠. 그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냉엄한 국제 정치 속에서 그런 국민들의 희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익에 기초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당장의 현실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아까 말씀하는 핵 도미노,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고, 또 한미동맹이나 국제 시스템 통해서 비핵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그런 정책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일본은 핵 잠재력을 계속 높여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같은 것도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했고, 저희는 그런 일본 모델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그 핵 능력도 평화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무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공격 무기도 될 수도 있고 방어 무기도 될 수 있는데, 칼도
사용자에 따라서 나를 지키는 또는 요리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상대를 찌르는 칼 수도 되기 때문에 그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칼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지난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유엔 총회에서 3번이나 그 종전 선언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한반도 종전 선언이 북핵 폐기의 출발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종전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종전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기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간문적 성격이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또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종전 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파급 효과, 임플리케이션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이제 유엔사의 어떤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이 된다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정전 상태가 아닌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 체계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만 단순하게 종전선언으로서 그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를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는 전쟁을 억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데 안보라는 거는 사실은 취약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협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야 이제 취약성이 해소가 되는 건데 반대로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떤 게임이고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둔의 당위성 또 철수 논란을 유발시키는 아주 호재인 겁니다. 유엔사도 없어졌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데 주한미군 왜 있냐. 사실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인데 주한미군 왜 있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평화 상태인데 라고 한다면 그런 양자 조약, 한미 상호화용의 조약 자체도 얼마든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한반도 리스크로 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으로 너무 큰 것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그 평화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쟁은 악이고 평화는 선이다.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첫째로 이제 단순한 평화, 어떠한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평화는 반드시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내가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노예 상태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두 번째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평화라는 것은 결코 거저 얻어질 수 없다. 반드시 힘이 뒷받침돼야 된다. 워싱턴의 웰링턴 국민문이죠. 거기 가보면 이제 프리덤 이스 나 프리라는 그런 명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 참전에.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 자유가 어떤 피를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라는 건 평화를 담보로 하는 거죠. 조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지켜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평화협정도 종이장이 불과한 거죠. 네네. 그리고 북한 핵 얘기를 좀 더 하면은요, 이 북한 핵을 이제 옹호하는 측에서는 북한 핵은 자구책이다. 뭐 미군이나 한국의 경제력이 앞서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러나 최근에 김정은은 이제 북한 핵이 전쟁 방지의 사명만에 속박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췄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 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 핵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권 안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의 정권 안보. 또 뭐 그게 이제 국내 정치적 요소도 포함이 되고 이제 경제적 요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또 군사적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남북한의 경제력, 물론 이것이 뒷받침되는 군사력으로 볼 때 현재가 가지고 있는 군사 능력으로는 유사시에 한미의 역량을 극복할 수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김일성으로부터 또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비대칭 전략, 재래식 전략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의 역량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개발한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김정일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우월성들을 국민들에게 과시했고 그것이 자신의 마침 북한 전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선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과정에서 획득된 기술이나 무기 체계를 뭐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공유하면서 경제적인 또 실리도 확보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어떤 위협의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그들로부터 경제 몽쇄를 해체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정권 안보 차원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그들의 정권 안보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용할 그런 유혹을 가장 높게 받는 순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 어떤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본인이 위협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하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는 그런 본심을 노출한 거라고 보겠죠. 꿀벌이 독침을 쏘면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북한이 이제 핵을 발사하는 순간 뭐 김정은 정권은 끝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핵은 우리의 위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남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을 사용하는 순간에 자기를 포함한 정권 자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걸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위협하거나 또는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항상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군이나 국방 차원에서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통일되면 결국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좋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있다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의도와 또 실제 발음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대외적으로 위협하고 또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너무 나이브하고 단순한 생각이다. 전술핵이라든가 또는 그 일본이나 이제 주한 미군의 전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IRBM이라든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종으로 개발하고 또 실험까지도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그 과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는데 그 핵을 우리가 확보하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느냐라는 그런 wishful thinking이죠. 그런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 역시도 어떤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어떤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어떤 그 대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